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늘 오후 동해 묵호항에 들어옵니다.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오이사 조치 위반이지만 정부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차도연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 의원님, 일단 만경봉 92호로 본진이 내려온다고 북한이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만경봉호 그 배를 통해서 북한 배를 통해서 북한 선수단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그 고위급 회담이나 그 이후에 후속 회담에서 얘기한 편의 제공이라는 면에 대해서는 사실 환대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세 가지 점에서 여전히 껄끄러운 면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예외. 사실은 뭐 예외 조항을 이게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순수한 문화 교류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자체 제재라든가 유엔 제재상 예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예외라는 게 이 수단 아니면 다른 수단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아니면 공연단 이 숙박할 곳이 없고 공연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얘기한 처음에는 판문점 통해서 온다 그러다 그 다음에는 경의선 육로로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게 되는 거는 또 만경봉호를 타고 결국 묵호항에 입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애초부터 이 자꾸 예외하지 말고요.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은 이 남북한 간에 특히 이 설정이 돼 있는 기존에 돼 있던 대북 제재 원칙을 평화라는 정신 하에서 그냥 작동 안 한다라고 발표했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가 생기를 하다 찔끔 요거는 예외로 하고 그다음 이것도 예외로 하고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일방 통보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유엔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우리하고 같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뭐 회피하거나 아니면 좀 뒤로 젖혀놔야 될 대상들이 아니지 않겠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거는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맞아요. 이 만경봉 92호가 대북 제재에 구체적으로 선박이 이거다 하는데 포함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거명해서 지금 된 선박이나 이제 비행기들 고려항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배가 지금 북한의 만경봉호가 두 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도 하나는 70년대에 취항했던 이 만경봉호가 있고요. 두 번째는 92년에 당시에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조총련이 4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건조했던 신형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배 중에 어느 배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이 만경봉호가 지난달에 러시아에 입항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옛날 만경봉호일 가능성이 커요. 만경봉 92호가 아니라. 입항 거부를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요. 대북 제재에 있어서 예외는 좋은데 기본 정신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선박에 뭐가 실려 있고 구체적으로 그게 위험하지 않은 거냐에 대한 정보는 넘겨받는 게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각 유엔 회원국들 그다음에 제재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기본적인 책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한 3개였겠죠. 자, 만경봉호라는 배가 얼마 전에 러시아 항구에서 입항 금지당한 적이 있는데 의심 선박으로 동일한 배냐? 두 번째는 이 배는 제재에 위반되는 혹시 물자 하역되지 않았느냐? 세 번째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인원들이 묵호항에 어쨌든 입항을 하잖아요. 원래 얘기된 예술단 140명 이외의 인원들이 또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정부가 당연히 했을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생각도 좀. 사실 지금 오이사 제재 조치의 어떤 틈을 지금 뚫고 들어온다.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박광자 비살 사건 이후로 또 천안함 폭침 이후로 이제 우리가 오이사 제재를 발동을 했고 이 핵심이 이 만경봉호를 뿐만 아니고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없답니다. 만경봉호가 들어오면 안 된다가 아니고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힘겨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주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우리는 이 동서남해가 연결돼 있지만 북한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둘러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원래는 부산 앞으로 해서 추자도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중간 추자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빠른 단거리 코스가 되죠. 예. 그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백기를 열어줬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의사 조치를 취하면서 그 백기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남쪽으로 해서 빙 둘러가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번 어떤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추자도 즉 제주 해협의 어떤 백기를 열어주는 예. 단초가 혹시 되지는 않을까. 오이사 제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오이사 제재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전혀 없이 어떤 우리가 오이사 제재를 열어주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는데 예. 그런 우려를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어떤 오이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 예. 사실은 뭐 지금 최룡해가 지금 오지 않나? 뭐 김여정이 오지 않나 이런 기대반 뭐 이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최룡해 김여정은 엄연히 제재 대상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안 올까? 최룡해가 오면 펜스 부통령하고 뭔가 좀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좀 대화가 좀 될 만도 한데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전방위적으로 제재와 관계없이 뭔가 기대를 하는 마당에 만경봉호가 하나 추가가 됐다고 해서 이게 이 전체적인 국면에서 우리가 이게 과연 잘못됐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만한 사안이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전향적이고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주 해협을 아무 얻는 것 없이 열어주는 예. 까지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걸 네. 따지기 전에 저는 이 과정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만경봉호 92호 뭐 다 좋다 이겁니다. 올 수도 있는데 예. 그 과정에 있어서 밤에 예. 10시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틀 전에 네네. 출발하기 이틀 전에 우리는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네네. 있을 수 있는 100길로 가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예. 그걸 또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제재를 좀 이렇게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 예. 이 과정 자체를 보면 일각에 상당히 좀 불만 목소리도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는 최대의 호의하고 이제 환대를 보여준다는 입장에는 그럴 수가 있고요. 예. 북한도 최대한 선의로만 해석을 하면 예. 이런 거예요. 최후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 수단이 가장 그래도 최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늦게라도 통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어느 국가하고 체제하고 협상을 할 때 상대의 선의를 100% 믿고 인정해주는 협상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우리가 하다못해도 한미 간의 협상을 할 때도 뭐 가령 공정무역 얘기하면 그게 정말 공정한 무역이 아니고 일종의 무역압력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여기만 그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워낙 북한이 정보가 차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우리 쪽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앞으로 좀 이런 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예. 정부 관계자란 분들이 아마 이래서 그럴 거다. 이번에 만경보 같은 경우에도 뭐 숙식편이라든가 인원 통제 예.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얘기 안 하는 걸 왜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죠?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번에 여러 패널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설명하느냐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 30년 만에 우리 땅에서 열리는 예. 올림픽이고 정말 성대하고 평화적으로 또 그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국군이 한번 또 점프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지금 이 평창 올림픽도 그렇게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참가는 대단히 어떤 호재임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과의 단일팀 또는 그 한반도기를 드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예.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좀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굴욕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예.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의연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굉장히 요즘 뭐 갑이다 을이다 이런 그걸 굳이 구분하다면 너무 을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불만인 것이죠.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의연하고 우리가 뭔가 조금 그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조금 당당해 보지가 못하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게 이 평창은 일종의 스토리텔링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그다음에 최대한 그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화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은 어떤 거냐면은 그 민족 공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평창올림픽에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대표단이 참가하긴 하지만 제재는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경봉호를 이틀 전에 오겠다라고 툭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논리적인 사고는요. 그 제재는 부당한 거기 때문에 우린 그거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배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제재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배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선수단이 불편해하니까 이 대표단이 공연단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너네들이 오는 거는 평화를 위해서 분명히 바람직하고 이게 굉장히 큰 경사지만 그런데 제재는 니들이 잘못해서 받고 있는 거고 비핵화는 해야 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스토리텔링 싸움에서 상징성이 이게 어떤 상징성을 지니냐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좀 평창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제재 예외를 두는 건데 앞서 이 마식령 스키장 전세계 문제도 그렇고요. 미국 측에서는 또 이번 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좀 설득에 나서야 될까요? 미국은 사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불쾌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의 발언 뭐 또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하려고 지금 계획되는 행보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남북 화해 무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스케줄, 그런 동선,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전에 사실은 그런 경고를 많이 했죠. 지금 평창 올림픽을 뭐 하이제킹 당했다. 또 이 평창 올림픽을 자기네들의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전쟁 이후에 전쟁을 패전했던 승전했던 어쨌든 큰 전쟁을 마치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잘 살게 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서독, 일본, 한국이 잘 살지 다른 나라들은 큰 전쟁을 마친 나라들은 잘 못 삽니다. 왜 이 서독과 일본과 한국이 잘 살까요? 바로 미국과 군사 동맹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그 근본은 한미 동맹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또 헌법상 또 우리 민족의 국민 전체가 다 통일을 또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아무리 통일을 지향한다고 해도 한미 동맹의 축을 흔드는 거기까지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 미 대사가 선임되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한 면도 있지만 또 군사 관계에서 한미 동맹은 또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한미연합사 사령관 이런 여러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계속 정부 대 정부가 아니고 또 다른 채널들로 계속 이 한미 동맹의 끈을 이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만경봉 92호가 뭐 들어와서 이게 뭐 제재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아주 좀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뭐 정유 공급을 해주네 마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더 좀 지금 크게 봐야 될 문제는 펜스 부통령이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천안함을 둘러보기로 하고 또 오토 원비어 부친도 같이 와서 거의 이거 북한을 겨냥을 하는 건데 북한이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쪽에서는 이걸 이 계기로 미국 간의 어떤 대화와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북한도 평창에서 그거를 얘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평창에서 북한이 그걸 지금까지 하는 태도로 봐서는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이 사실은 뭐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온다 뭐가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유엔의 그 대북 제재라든가 국제적인 제재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비핵화 메시지라는 걸 북한이 정말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펜스 부통령하고 김영남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최용해가 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비핵화 관련된 어떤 결심을 가지고 온다면 못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보기에는 그게 지금 한참 지금까지 던진 자꾸 제재를 돌파하고 우회하고 이런 쪽으로만 상징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드는 것 같으니까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피해 다니진 않겠죠. 그리고 마주쳤다 그러지 외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른바에게는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대화 아니겠어요? 그 가능성은 지금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어거지로 만들어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